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매일 습관 한 가지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혼 때는 설레는 마음이 앞서지만 살다 보면 익숙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익숙함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레 생기는 감정이고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혼 생활이 몇십 년 지속된 부부에게는 익숙함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책 결혼학개론에서는 익숙함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말한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건넬수록 부부관계가 크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접근 방법의 첫 단계는 배우자가 잘한 행동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다. 만약 잘한 행동을 찾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때 부정적인 말을 바로 덧붙이는 것은 꼭 피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상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보길 권한다.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요, 행복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회복 탄력성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브링만이라는 분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게 궁금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첨된 순간은 굉장히 행복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개월 뒤면 행복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조사해봤어요. 나쁜 일을 겪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을 조사했냐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 굉장히 큰 상실감과 불행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을 조사해봤는데 역시나 사고 직후에는 커다란 불행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시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써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A는 30도에, B는 20도에, C는 10도에 각각 행복의 기본 수준이 정해져 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발생에 따라 출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각자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운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운이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행복 수준이 출렁출렁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평균값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즉 출렁출렁이게 만드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복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C에서 B로, B에서 A로 변해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꾸준한 행복을 제공하고요. 또한 타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하도록 돕게 되면은 인간관계에서의 행복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절대 갈라서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네요.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이 감사하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과 마음을 가장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감정이 바로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박동수나 뇌파 같은 거를 측정해서 결과를 봤더니 명상, 휴식, 수면보다도 감사가 더 안정된 상태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공부 365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자 시도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뇌가 감사에 맞게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에 맞춰서 뇌가 변화하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화되면은 우리 뇌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상태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감사일기 적기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적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행동을 복기하면서 우리 뇌의 가소성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냐면 자기 전에 서로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즉 우리 뇌가 똑똑해지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뇌 상태를 만드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점을 발견하라, 감사하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림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고성능 태블릿을 포함한 그림 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걸 결혼할 때 이걸 갖춰줬는데 그때 돈으로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스템을 갖춰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아내가 그림 그리는데 강점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거든요. 흔히 사랑도 노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야말로 사랑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노력을 받는 사람도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노력이냐? 상대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그림 그리는 시스템을 갖춰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림 연습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제가 살을 빼라고, 건강해지라고 식단도 잘 챙겨주고 같이 운동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아내의 노력이 무색하게 맨날 밤마다 치킨 시켜 먹고 야식 시켜 먹고 그러면 아내가 또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 상대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상대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을 위한 노력이고, 이런 노력을 해가는 사랑이라면 절대 갈라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 실천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자기 전에 나란히 누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설거지 해줘서 고마웠어요. 출근할 때 안아줘서 고마웠어요. 저녁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마운 일이 뭐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봐도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이런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챙겨주는 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이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랑 자기 전에 오늘은 무슨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되새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표현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 없거든요. 다 고마워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핵심은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대표 강점을 발견하기, 두 번째는 감사하기,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됩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실천 사항들을 이어오고 있냐면 상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긍정적인 행동을 쌓아서 여러분의 행복 온도를 1도씩 1도씩 높여나가면 언젠가 높은 수준의 행복 속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